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1학기 캡스톤 디자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지역혁신사업팀 이주연입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학생분들이 수강하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셔서 한 학기 동안 모든 학생분들이 차질 없이 이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설명과 기타 세부사항은 학기 중 홈페이지와 플랫폼, 그리고 오픈 채팅 등으로 안내가 될 예정이니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순서로는 캡스톤 디자인의 정의 및 교과목 조건, 과제비 지원 범위, 과제비 집행 가능 항목, 유의사항, 과제비 신청 방법, 한 학기 일정, 엑스포 소개에 대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캡스톤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생분들이 1, 2학년 동안 이수한 전공 교과목, 이론 및 실습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 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정규 교과목 체계입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인정 요건입니다. 보이는 4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학생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 4가지 과제 분야가 존재하며 팀별로 교수님과 학생들이 상의 후 분야를 결정해 신청합니다. 4가지 분야 중 기업 연계 문제 해결 분야와 지역사회 혁신 및 문제 해결 분야는 계열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 외에 기업, 기관과의 교류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분야와 일반 자유과제 분야는 인문사회 계열일 경우 학생 1인당 최대 6만원, 자연, 공학, 예체능 계열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과 회의비만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제 분야별로 과제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재료비, 물품 대여비, 기술 정보활동비, 회의비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학생활동 지원비, 멘토링비, 특강비는 기업 또는 기관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분야들만 집행이 가능하니 학생분들은 과제비를 집행하실 때 항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집행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구입비입니다. 재료 구입비는 말 그대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물품이나 재료들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물품 사진이 있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시 업체의 통장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구입 총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 한 부가 필요하고 구입 총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 한 부와 타견적서 한 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영수증의 물품명과 개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챙겨야 할 증빙 서류들이 많기에 학생분들은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료 구입비 제출 서류 예시입니다. 현금으로 구매 시 반드시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에는 승인 번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정산이 가능하기에 승인 번호를 꼭 확인해 주시고 하단의 지도교수님 확인란에는 교수님 성함과 서명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 날짜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인수자 서명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품 사진은 구매하신 물품의 사진을 찍어서 붙여주신 후 각각의 명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계산서 안내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 번호는 반드시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계산서의 종류를 청구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대여비입니다. 물품 대여비는 의상, 촬영용품, 도서류, 기계류 등 물품을 대여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외부 업체 및 교내 중앙기기센터 실험과 분석 의뢰비용 등도 물품 대여비에 해당되며 제출 서류로는 재료 구입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실험 또는 분석 의뢰와 같은 비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나 확인서 같은 증빙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술 정보 활동비입니다. 기술 정보 활동비는 도서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도서는 수업용 전공 도서가 아닌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도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총 지원 금액의 50%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내 도서관에서 대여가 가능한 도서는 구입이 불가능하며 도서를 구입했다면 과제가 종료된 후 구입한 도서는 학과 사무실로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 정보 활동비는 사용 전 저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지역 혁신 사업팀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비입니다. 회의는 하루 한 번만 인정되며 인당 1만 원 지원이 됩니다. 21시 이후 주류나 유흥업소, 장소 대여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활동 지원비랑 같은 일자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총 지원 금액의 30% 이내에서만 회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영수증과 회의록이 있으며 영수증에 주문한 음식과 음료의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의비의 예시입니다.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참고해서 불인정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활동 지원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분야만 집행 가능한 항목입니다. 학생활동 지원비는 과제 수행 관련 기업 또는 기관, 전시회, 박람회 등의 방문 시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단순 재료비 구입을 위한 방문이나 단순 교통비 지원은 불가하며 구분은 시내와 시외로 나뉘어집니다. 시내의 경우 1인당 교통비 포함 만원씩 지급이 되고 시외의 경우 1인당 7,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단, 시외 교통비는 실제 사용된 교통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영수증, 활동 결과 보고서가 있으며 활동 결과 보고서에는 방문 사진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팜플렛과 같은 증빙 자료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생 활동 지원비의 예시입니다. 승차권과 같은 교통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멘토링비입니다. 멘토링비는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멘토링비의 지급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나뉘어집니다. 제출 서류로는 멘토 활동 확인서, 멘토링 결과 보고서, 멘토 활동 일지, 멘토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이 있으며 멘토 활동 일지는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멘토링비의 예시입니다. 역시 멘토링비 예시입니다. 활동 일자는 반드시 활동 일자별로 한 부씩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강비입니다. 특강비는 과제 수행에 특강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특강은 교과목별로 진행이 가능하며 특강비는 책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강의 확인서, 강사 프로필, 강사 신분증, 강사 통장 사본, 강의 자료, 특강 결과 보고서, 특강 참여자 명단이 있습니다. 특강은 반드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을 해주셔야 하며 특강을 진행한 일자별로 제출 서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비 집행은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으로 정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증빙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학생분들은 캡스톤 디자인 과제비를 사용할 때 본인 개인 카드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 카드를 사용하시면 정산을 할 수 없기에 절대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비 집행 가능 일자는 6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과제비 집행도 불가능하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비 집행은 팀별 집행이 원칙이며 집행 절차는 증빙 자료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게 되면 1차 검토 후 지역혁신사업팀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지역혁신사업팀에서 2차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정산이 진행됩니다. 정산은 학교 지출 일자에 따라 입금이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제비 집행 유의사항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의 승인 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산 처리가 되지 않으니 제출 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거래 명세서 상의 날짜와 영수증의 날짜가 다른 경우에도 정산 처리가 되지 않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포인트나 네이버 자동 포인트 적립은 전부 불가하고,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또한 불가합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플랫폼 과제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강의 지원 시스템 아이디로 로그인을 후 캡스톤 디자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하는 교과목 선택 후 신규 팀 구성을 들어가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나오게 되고,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명을 입력하고 팀장 학생은 서명 파일을 만들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분야가 기업 연계 문제 해결, 지역사회 혁신 및 문제 해결일 경우 과제 참여 의사 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원 및 역할 분담 등록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팀장에서 팀원 순으로 등록을 합니다. 계획서 제출 방법입니다. 플랫폼 접속까지는 동일하며 계획서 내용, 신청 금액, 과제비 항목을 상세하게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계획서의 내용은 항목별로 너무 짧지 않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이 너무 짧을 경우 지역혁신사업팀에서 수정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추진 일정입니다. 먼저 14일까지 학생분들은 캡스톤 디자인 홈페이지 플랫폼을 이용해 과제비 지원 신청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혁신사업팀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계획서를 검토하여 21일까지 승인을 해드리게 됩니다. 승인을 받은 팀들은 과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9일부터 중간평가와 엑스포 작품 요약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중간평가는 팀별로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며, 이 평가를 통해 엑스포 행사 시 전시 부스의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엑스포에 전시될 팀별 작품 요약서도 21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양식과 세부적인 안내는 오픈 채팅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 3일에는 한 학기 동안 제작한 성과물들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며, 과제비 집행을 하신 팀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엑스포 행사가 종료되면 학생분들은 6월 13일까지 결과 보고서와 만족도 조사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순서인 엑스포 안내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각 팀별로 제작한 결과물을 전시하고 발표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성과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과제비를 지원받아 사용한 팀들은 전부 필수 참석해 주셔야 하며, 엑스포 진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추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저희 지역혁신사업팀에서는 학생들에게 오픈 채팅방에서 각종 공지 및 양식을 전달하니 반드시 팀장 및 팀원들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잘 수강하여 학기가 끝날 때에는 학생분들 모두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배양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생기면 산학협력관, 지역혁신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 캡스톤 디자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